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빈나입니다. 네, 요즘에 또 요즘 뭐 매달 한 번씩 곧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공개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공개될 때마다 어떤 작품은 바로 그냥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순위 1위를 찍기도 하고 사실 소년심판은 그렇게 기대했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뭐 SF도 아니고 좀비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글로벌 흥행 코드를 맞추거나 내지는 뭐 한류 스타가 출연한 드라마는 아니었고 법정물이고 게다가 좀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좀 예상했던 건 DP 정도 인기는 끌 것이다. DP가 이제 약간 한국의 독특한 군문화를 다뤘기 때문에 글로벌 흥행 포인트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작품 자체는 좋았고 국내에서 큰 네.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소녀심판도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겠지만 글로벌에서도 통할까? 좀 보면 그래도 글로벌 순위가 7위까지 지금 오늘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더 올라갈 여지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뭐 장르 불문하고 한국 드라마라면 네. 무조건 보는 게 아닌가. 뭐 아시아 전역에서는 거의 다 1위를 찍고 있고 요즘에는 뭐 저쪽 북미나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요? 물론 지금까지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국 배우들이 출연해서 연기를 잘했고 뭐 이정재 씨나 뭐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약간 이번에는 격이 다른 좀 최고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고 맞아요. 또 다른 장르와 달리 법정물은 이게 철저하게 그냥 그 배우들 연기력으로 끌고 가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뭐 액션이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김혜수 씨의 연기력을 딱 보면서 아 그래 저 정도 한국 배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인이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쁠까 이 정도였는데 뭐 그걸 넘어서는 인기를 끌고 있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는 건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드라마 아직까지는 다 보신 분들 어디까지 보셨어요? 저 한 6화까지 봤습니다. 그죠? 뭐 아직은 초 중반부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초반부 가장 강렬했던 1, 2회에 나왔던 연화 초등생 살인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2017년에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드라마 속 사건부터 살펴보자면 바로 범인이 자수를 하죠. 네. 백성우라고 아직 만 13세 그러니까는 촉법소년인 사람인데 본인이 유괴,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를 했다라고 자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뭐 범인이 자수를 했고 뭐 그와 대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면서 경찰 검찰 수사는 단독범 소행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던 이제 심은석 판사, 김혜수 씨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뭐 판사가 직접 가가지고 범인 잡으러 막 뛰어다니고 뭐 사실 판사는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그 소년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들의 어떤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한 업무로 따지고 있고 또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이런 집행위를 대고 있는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끌고 와가지고 수사물로 약간 이렇게 네, 엮으면서 맞아요. 예상외로 검찰 경찰이 물 먹고 판사가 범인을 잡는 아주 물론 실제 사건에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신문석 판사가 진범인 한예은을 찾아내죠. 그래서 실제 유괴,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등을 한 범인은 한예은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뭐 흔한 일이겠지만 이제 백성호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그다음에 양극성 행동장애, 네. 그리고 불안신경증 뭐 이런 진단서를 내고 또 한예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성 행동장애, 신경무력증,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속적 망상장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지 계획범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다 혐의가 입증되면서 그 촉법소년이었던 백성호에게는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형량이 소년보호 처분 10호예요. 신문석 판사가 워낙 다 10호만 날려가지고 10은석이 별명이었다고 하는데 10호를 날렸는데 그래봤자 소년원에서 2년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건은 그냥 그래서 단독범으로 잡혀가지고 이 엄청 살인만 해도 대단한데 살인, 사체, 유기, 사체 훼손 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2년으로 끝난다는 거였는데 이제 실제 범인이었던 한예은이 잡히면서 근데 한예은이 징역 20년을 받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소년원 2년으로 끝날 법했던 사건이 징역 20년까지 받게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끝났어요. 드라마에서는 실제 사건 실제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날 벌어졌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인데 뭐 앞에 부분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다. 우리 집 가서 우리 집 전화로 해라 해서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목졸라서 살해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고 뭐 이런 부분은 똑같고 그다음에 공범과 어떤 뭐 CCTV 봤냐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조현병 정신질환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똑같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촉법소년이에요. 네. 만 14세 이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냥 그 뭐 소년보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2년을 살아야 되긴 하지만 이게 뭐 징역형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그 주범이었던 김안무기 양 같은 경우에는 만 17세였어요. 네. 그거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소년법으로 징역 20년을 하는 게 그래도 엄청난 처벌을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 당시 사회 여론은 아니 살인, 아니 유괴,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유기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징역 20년이 말이 되느냐?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되게 뜨거웠었죠. 아, 네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해낸 최고의 성과가 실제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였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도 역시나 그 김양 단독 범행으로 수사가 됐었는데 판사가 나서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그런 어떤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주고받은 걸 통해서 공범 박양을 찾아내는데 사건 발생하고 12일 만에 박양을 체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박양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나중에 잡힌 범인이 실제 범인이었는데 네. 실제 사건에서는 김양이 모든 걸 다 한 건 맞고 박양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공주하고 사체 유기한 혐의로 이제 그 기소가 되는데 이들의 행각이 매우 엽기적이었어요. 우선 김양이 그렇게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단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오후 9시 5분쯤에 김양이 집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4시 반 정도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가지고 5시 44분에 박양을 만나요. 박양한테 선물을 줘요. 종이봉투였는데 종이봉투 안에는 손가락이랑 사체를 유기한 일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박양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안 한 상태였으니까 뭐 한 이제 20살 정도 됐을 텐데 이런 20살 남짓한 여성과 17만 17세 여성이 그 사체 일부가 담기는 종이봉투를 들고 홍대 신촌 일대를 다니면서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8시 반 정도에 헤어져요. 당연히 헤어질 때 박양은 선물로 받은 종이봉투를 들고 귀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연상녀나 연인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려져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나오진 않는데 실제 이 두 사람 김양 박양 같은 경우에는 한때 트위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캐릭터 커뮤니티가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큰 시나리오를 하나 정해놓고 각자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난 캐릭터 그 커뮤니티는 어떤 데였냐면 마피아 커뮤니티였어요. 마피아 조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적대 세력의 어떤 커뮤니티 그 적대 세력의 캐릭터를 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역 점령을 넓혀가는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마피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 게임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는 내용이었고 거기서 두 사람이 게임 내에서 연인 관계였대요. 물론 캐릭터들이. 캐릭터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대. 그 캐릭터가 연인 관계가 실제 이 캐릭터의 오너들, 실제 사람들도 그런 걸로 친해지기도 하고 실제 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 김양과 박양이 정말 뭐 연인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 캐릭터들이 연인이라는 걸로 굉장히 친해서 SNS 통해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범행까지 온 거였는데 이제 이런 신문에서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걸 쭉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마피아 커뮤니티 내에서 두 사람은 연인이라기보다는 상하 관계였어요. 박양이 어떤 정도 위치였냐면 중간 보스 그리고 김양은 중간 보스의 오른팔인 조직원. 그 당시에 그 트위터에 김양이 남겨놨던 글들을 보면 내가 항상 하는 일은 상사를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때로는 누군가를 명령에 의해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 게임에서도 이런 걸 하는 게 참 물론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20세 이하 미성년자는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또 나이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한 거였었죠. 또 다른 거 보면 상사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사는 박양이죠. 정확히는 박양의 캐릭터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김양의 캐릭터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져가지고 그 손가락 그 두 사람
대화 내용 중에 손가락이 예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선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행위가 현실에서도 박양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살인 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김양은 실제 살인을 하고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유기까지 한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함께 짜고 사체 유기는 같이 한 거죠. 왜냐면 사체 일부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버렸으니까. 그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는 김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이에요. 소년법에 의해서. 그리고 박양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요. 징역 20년, 무기징역 이것만 보면 박양이 더 큰 잘못을 한 건가? 아, 이게 박양이 다 시켜서 했으니까 박양이 더 죄가 큰 걸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김양은 성인이니까 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더 어떻게 보면 형량이 무거워야 됐던 김양은 한일에 비해서 소년법 대상이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받은 거였죠.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6회까지 중에 이들의 항소심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때까지. 그걸로 안 나오죠. 네. 실제 현실은 2017년 사건이니까 이미 2심에 대법원까지 다 그 재판이 끝났죠. 2심에서 김양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박양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이 돼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재판부가 한 게 뭐냐면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의 구체성을 가진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정황들, 뭐 마피아 게임 할 때 뭘 시키고 뭐 시키면 다 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들이 그 박양이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3년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한 범죄, 살인, 사체 유기, 사체 훼손을 직접 한 김양이 20년 받았으니까 더 적게 받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 법감정과 판결 내용 사이에는 큰 공백이 자리를 하죠. 이제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건이 벌어지면 네. 우선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 가해자가 있어요. 늘 법원은 너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국민법감정은 뭐 사형인데 판결은 굉장히 뭐 이러이러해서 범행이 뭐 중대하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해가지고 양형 기준을 정했다. 그러니까 양형에서 이렇게 또 양형을 줄여도 뭐 초범이고 심신미약이고 뭐 이런 걸로 다 감형을 해준다고요. 보면 너무 좀 판사들, 그 재판부가 너무 그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네. 예상외로 경찰과 검찰은 어떤 논란이 많을까요? 경찰이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피의자 인권 문제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는 굉장히 그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판결한다는 게 문제라면 검찰까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수사 과정에서 너무 과잉 수사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심지어는 뭐 폭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경찰이에요. 모든 수사는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들 조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범인을 찾다 보니까 범인은 잡아서 검찰로 통치시키면 끝이니까 경찰은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 굉장히 피해자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서 가지고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만큼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 편에 서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이제 그 경찰과 법원의 중간이지만 그래도 검찰도 주로 하는 일이 범인을 잡는 일이다 보니까 피해자 편인데 법원은 어떻게 되냐면 법원은 피해자나 유가족을 만나는 시간보다 피고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드라마에서 보면 그 김무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년범들의 모든 걸 이해해주는 네. 판사 역할로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김일수 씨의 기준에서는 틀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 사건에서도 계속 접하는 사람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가벼운 판결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물론 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징역 13년형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봤을 때 박양에게는 13년형이 맞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가까이 있는지 그런 피해를 당했던 아니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그냥 살인 사건으로 사망만 해도 너무 슬플 텐데 사체가 다 훼손되고 사체가 유기돼가지고 그 사체를 올고지 다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를 줘가지고 버려버린 사체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완전히 큰 피해를 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을 텐데 그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반 대중은 그렇게 피해자 쪽에 더 감정이입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법감정과 실제 판결의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박영이 구체적으로 연 살인을 공모했다라는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많이 가슴이 아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사건 자체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아무래도 연령대를 이제 낮춰야 되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공범 중에 한 명은 성인이었으니까 네. 이 드라마는 모두 소년법 대상자가 되니까 연령을 낮추니까 이제 촉법소년이 또 소년법 문제가 가장 뜨거운 영역이니까 촉법소년 문제로 먼저 시작한 가장 좀 그 사회적으로 많이 화제가 됐던 영역,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인 촉법소년 이야기로 드라마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와 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이렇게 하나로 맞물리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원래 사건과는 좀 차이점이 생긴 것 같은데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는 실제 보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연화초등생 살인 사건보다 실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훨씬 더 잔혹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참혹하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드라마 초반부 이 사건까지 다룬 영역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는 그 이성민 씨가 했던 대사가 있어요. 딱 그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딱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소년법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근데 이성민 씨가 얘기했던 그 현실보다도 실제 우리나라 소년범들의 현실은 더 많이 나아가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사건의 드라마 같은 식으로 한 8개 정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앞부분에서 나왔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뤘는데 다음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 모티브가 된 사건들 중에 또 언급할 만한 사건을 좀 추스려가지고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